1860년 추재부가 동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학 사학을 하는데 이제 그때 조선조는 여러분 잘 아시면 유교였잖아요. 그래서 서쪽에서 온 것을 그냥 우리가 사학이라고 통상 이게 사실 학문이 아니고 천주교나 개신교가 이게 학문이 아닌데 학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추재우는 공학이다 이렇게 쓰죠. 아까 이제 추재우 선생이 농담쟁에서 득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1860년에 공학이라는 걸 말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내림을 받죠. 그래서 공학의 사상은 뭐 여러 가지 수천 개. 그 다음에 추재우와 양이. 그 다음에 인천재가 주인이 되는 세상. 인내천 이런 인직처이니 사인여처하다. 이게 어찌 보면 이 조선 정부에서 생각하는 서학, 천주교나 개신교에 하는 것보다도 더 파격적인 거예요.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보기를 하늘같이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표현은 저렇게 고상하게 했지만 임금이나 서울에 있는 고관 대장 너나 나나 똑같은 놈이다 그 말이거든요. 똑같이 사람을 다뤄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조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탄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추재우 선생은 아주 아까 이제 창시하고 아주 짧은 생을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1860년에 창시를 했지만 1863년에 체포가 돼요. 혹세민이라는 왜냐면 백성들을 현혹을 시켜가지고 정신을 어지럽게 한 그런 그래서 1864년 대구 장대에서 장대가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뭐 사당 뭐 있는 군민들 이렇게 병영 있는 데가 장대예요. 거기서 처형을 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동학을 믿는 사람들, 동학 교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조 신원 운동 이게 뭐냐면 우리 교조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정부가 받아줘야 된다. 당신들은 혹세무민했다. 근데 절대 그런 죄를 질 사람이 아니다. 이걸 신원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복권을 해달라. 그런 게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게 동학농민혁명이 이끌어져 연결이 되죠. 동학농민혁명은 이제 지금 현장을 다시 가시면서 여러 이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대략 넘어가고 가장 큰 원인이 이제 만독고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먼저 현장 가보셨겠지만 만독고 이제 유지비가 여기 있는 사실 만독고가 원래 있었던 위치는 아닌 걸로 지금 현재 생각이 들고 좀 이것이 좀 이전해야 된다는데 좀 만독고 위치를 정확히 좀 찾지를 좀 못했습니다. 작년에 발굴조사를 했는데 못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하천은 꾸불꾸불한데 지금은 그 위에 직강공사를 해버려가지고 과거에 흙이 어디 있었는지가 흙이 이제 파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아마 정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만석부를 여기다 맞았다는 것이고 이 강산부로 부부가 있습니다. 예동마을 옆에. 이 강산부는 1712년에 이미 막아져 있었다는 것이 저기 뒤에 새겨져 나왔습니다. 이게 추정한 데는 이게 지금 현재 그 만석포 공원에서 본 문제인데요. 이게 광경인데요. 여기가 아까 이만큼이 아까 만석포 유지비가 서졌던 비 있는 데고 이것은 정읍천, 지금의 정읍천이고 옛날에는 모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진강 기류
페인천이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합쳐지죠. 여기도 두물머리입니다. 양평에만 두물머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두물머리가 있어요. 석양에 여기 보시면 상당히 예쁩니다. 왜냐면 낙조가 여기 비쳐가지고 이 두물머리가 있는데, 지금 추정키는 이 정도 맞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어서 발굴조사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인 중에 이 원인 5가지, 6가지 적어놓은 것은 전봉준 장군이 체포돼서 법무관문에서 취조받을 때 너 무슨 이유 때문에 고부에서 그렇게 기포를 했냐 물어보니까 6가지 이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 4번째가 최인영감 씨는 아비, 이게 도병감의 아비, 도기순의 비각을 돌려버린데 주민들한테 천명을 거뒀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우리 평양정에 이 비가 지금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귀 앞에가 현감, 조후, 귀순, 영세, 불망 이렇게 돼 있고 뒷면에는 제사, 2월, 자, 병가, 이고부, 군수, 건각, 대견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양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동리 스님은 이제 음악을 때 싹도 안 주고 골목을 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체인에 있는 피한계죠. 호남 제인제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비석분이 쫙 있습니다. 쫙 모아놨는데 제일 가해. 이 피가 조병갑 당시 고부군사 아버지 피죠. 성감, 조부, 귀순, 영석, 금방. 뒤에는 막 쪼아놔가지고 제가 촬영을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산이면 1893년, 이게 동국민혁명 일어나기 전에 딱 93년이거든요. 그때 썼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이제 다른 자료에서 조선 후기 지방 수령의 기능이 무엇이었는지 제가 한번 발표해 봤는데 그때 지방의 수령을 뽑는데 3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임금이 그냥 직접 누구 뽑아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험 봐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공반 3품, 서반 2품 이상인 중앙의 대감들이 추천을 해요. 이 사람 원인도 수령전 내보냈으면 좋겠다. 이 3방법이 있어요. 사실 이 천거제는 사실 나중에 이제 음세어제로 변질이 되죠. 빼기는 놈이 지방 관리로 나오는, 군수로 나오고 현감으로 나오는 그런 시대가 있죠. 좀 특이한 것은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읽었는데 우리가 통상 얘기 보면 여바라 그러면 이방 예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육방 아전들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독본이 없었답니다. 공급을 안 줬대요. 그러니까 아마 뜯어먹으려고 해란이 있었을 거다. 공급을 줬어야지. 그렇잖아요? 일을 하는데 공급 안 주면 뭔가 자기도 먹을 국리를 내겠지. 그리고 제도가 잘못된 거야. 그러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상피제도를 도입을 해서 고부 출신이면 고부군서를 안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신인척이라든지 아는 사람들 요새로 말하면 동창들 봐주고 아니면 자기 집안 봐주고 그럴까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좋은 점이면서 나쁜 점이에요. 왜냐하면 고부 지리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고부의 주요 성시박이는 무엇이고 주요 생산은 무엇이 되고 어디 가면 어떤 사람이 영향을 미치고 이걸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 알아요? 아전들이 잘 알죠. 아전들이. 아전들이 정확한 정보를 주면 되는데 자기 이롭게 정보를 주면 역정보를 가지고 군수가, 현감이 그 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게 이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진정하고 도북 하나 찾아와서 면세, 이제 물세를 이제 없애달라고 하니까 권장으로 다스리죠. 그래서 그때 당시 전면에 서 있던 정창혁, 이게 전봉준 장군 아버지가 정창혁이에요. 그다음에 김도삼 장도, 정일서 장도 앞장서서 그래서 안 되니까 전라 관찰소로 다시 갑니다. 전주로 가서
12월 달에 했는데 여기도 다시 또 가둬요. 그리고 아까 계산은 1893년에는 보부가 흉년이 심했다고 했어요. 그때 이제 보부 간화가 지금 여러분이 내신 명륜당 바로 옆에 보부 초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 관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이제 진정을 했겠죠. 여기는 뭐지? 오늘 일정 보니까 오늘 여기 가신다고 있더라고요. 경동동 호텔, 이 경동 도서에 있는 이 전봉준 고택은 당시에 전봉준 장군이 여기에 살았기 때문에 동국민음이 발발이 되면서 이 집이 다 타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대밀마을에 있는 사발통을 직접 태워버리거든요. 관에서 와서 다 태워버리죠. 이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복원을 한 것인데 이게 이제 고택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말 그대로 사담한 것을 다 해체해서 보니까 상량문이 있는데 상량문이 1878년 상량을 올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고택이 맞다 해서 지금은 현재 관리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옆에 여기가 지금 여러분 계신 명륜당이잖아요. 원래 하나는 저 위에 있었습니다. 도사부성안에. 역시 1765년에 이쪽으로 내려오죠. 이 여기가 관아짜리였어요. 원래. 그 부분 관아짜리가 여기 있는데 영조시대 때 1765년 창조는 밑에 있고 관아가 위에 있는 게 이게 맞느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부분세를 여기면 사람 아니면 보부의 인물이 안 난다는 것이 계속 지역 유림들이 주장을 하니까 영조 때 그걸 옮겨주어서 지금의 보부 초등학교를 유지를 하거든요. 이 보사불성은 거의 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보면 백제 온도왕 때 보사불성을 쌓았다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보면 2000년 정도 된 거죠. 여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지역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억울하다고 얘기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주고 해서 사발통을 1893년 11월 며칠인지는 지금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명이 모여가지고 사정을 하죠. 그래서 네 가지를 결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병가비를 후수한다. 이제 목을 딴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국 군기창 무기를 점령하고 아까 제가 아전 얘기했잖아요. 그 조병가비한테 머리 조아리면서 중간에 혼놈들 다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올라온다. 이게 이제 그때 결의했던 얘기예요. 지금 저 대면마을에 가면 이게 현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사실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지금 우와 여의 경무를 사방에 비전하니 물론이 정비하였다. 정비란 것은 물이 솟아서 풀듯이 하였다 그런 뜻이잖아요. 수정타 써가지고. 그래서 내일 난망을 부과하던 민중들을 서체 요소요소에 모여서 말한대 난내 난리 에이 참 잘 되었지. 그냥 이대로 지내서야 백성이 한 사람이라도 어디 누에 있겠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대면마을에 있는 혁명 모의탑. 이 모의탑은 69년에 건립이 됐는데요. 아까 그 서명했던 20분의 후손들이 딸을 모아가지고 길을 써왔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관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게 역사가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섣불리 관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사발통, 이게 이제 아까 제가 간단히 읽어보였던
개사년 11월 동그라미에서 이제 설명하고 여기가 송부 이분의 집에서 꽃하루에서 전북이 써져 있죠. 강리 직강한테 보내는 직강이면 지금은 어디 보면 동학의 교회의 어떤 가을단이 집사라고 해야 되나 교회로 말하면 뭐 그런 역할을 쓰는 사람 같아요. 우와여의 경문을 사방에 비전하니 아까 그것도 얘기해요. 물론 그래서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호소합니다. 그 다음에 군기창 나오고 군수업 밑에서 아주는 사람들 쳐다봅니다. 그 다음에 전주 영을 함락하고 경사로 서울로 직행한다. 이게 이제 지금 세계 기록유산의 작년에 공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참여했던 사람들, 노란 형광편에 했던 분이 20명이에요. 아니, 저기, 20명이고, 저기, 주로 여성 송씨들이 주를 이뤘어요. 근데 이제 원래 전봉준 장군이 첫 부인이 송씨였어요. 여성 송씨였는데, 거기는 이제 돌아가셨고, 두 번째 결혼을 하죠. 두 번째로 했는데. 그런 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 송대화 씨라는 분은 그때 이제 장군이 잡으려고 하는데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옥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성을 바꿔서 강성팔이라고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난 후에 고부에 와서 공학 이제 선두계의 어떤 일정 부분의 역할을 맡은 사람. 그래서 왜 강성팔이라고 했느냐 그랬더니 성을 팔아먹은 놈이라 강성팔이라고 했다고요. 자기 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죠. 왜냐면 그때는 죽는 때니까. 이건 이제 94년도에 중학 100주년 회의에서 정읍지 농민회하고 대통사업에서 부정파악을 지금 현재 그 대묘마을에다가 했죠. 고려다가 지금 여러 가지 농민군의 수상들, 그 다음에 썼던 뭐 무기들, 축창도 있고 소시랑도 있고 낙도 있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이제 익산 군수로 그런 발령이 났는데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명의 군수가 발령이 나는데 조금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온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 발령을 냈는데 안 가버려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아프다는 이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고부 가면 자기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조정가비가 작업을 다 해서 또 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정가비는 집안이 짱짱해서 이제 조대비 직접 같은 조씨는 아닌데 조대비의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는 조정가비의 큰아버지가 조주신이라고 영의정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심상음이라고 그 사등관인데 그 사람이 2조 판서였어요. 이게 지금 해안부 장관. 그러니까 뭐 고정이 명령을 내려도 그냥 그렇게 버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 이제 전봉준은 천하중을 만나서 공기를 좀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천하중이가 그러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말리 그런 차에 1894년 1월 9일 날 세 번째로 조병가비가 조국을 세웁니다. 맨 처음에 89년 어머니 상당해가지고 3년당 치르고 92년에 왔다가 그러고 나서 이상 군수로 가자니 93년 93년이 또 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한 사람이 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군을 계속 군수로 온다는 게 이게 뭐 상상을 수 없는 지역에서 여론이 그렇게도 막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전라간사 김문현이가 뭐가 받아먹은 것이 있었던지 중앙에다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흠이 조변가로 많이 있지만 못 받은 세금들이 정산할 필요가 있으면 재발령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종이
알아서 해. 이렇게 했던 것 같아. 하고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좀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과거의 기록에 따라서는 1월 8일부터 분위기를 잊고, 시동을 걸었다. 하는 분도 있고, 막 그러더니 하여튼, 1월 10일 새벽에 보고 가나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길을로 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영원면 운항리로 해서 여기 서부길로 해서 올라오고, 하나는 이평 말목에서 출발해서 여기 동아다리 앞에 여기서 청치로 넘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아까 예동도 제가 말씀드렸더니 김무현 여기 뒤속에 힐민 선정비와 안수길 만석호 혁파 선정비가 두 개가 여기 있어요. 했는데 김무현 힐민 선정비 내용에 보면 이미 1721년 예동도가 축조되었다. 그 기록이 이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동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지고도 농사 질 수 있는데 이때다 만석호를 막았다는 것이 흥미입니다. 말목장터를 여기 지금 정읍시에서 통일과 사업을 해서 주변에 집 같은 거 아마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광장으로 지금 조성 중에 있어요. 당시에 이제 부분의 가나 모습은 이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항국민혁명 일어나기 전 22년 전 고부 가나의 고지도예요. 고지도 이게 가장 근사치에 가깝다고 그 이후의 것은 이만큼 없으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아가 도사불성 안에 있었던 것이 1765년 일이 이전에 와서 이 정도로 이어갔다. 여러분 보시면 봤지 여가 명륜당이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당이 명륜당이잖아요. 고부양교는 1403년에 개교를 합니다. 그리고 1592년 임진왜란 때 불이 한번 나요. 근데 그때 당시 고부양교는 여기가 아니고 저쪽 서록, 성황선 서록이었다고 그래요. 서쪽 능선. 근데 그 7년, 5년 후에 1597년에 여기에다가 지금 고부양교가 자리를 잡거든요. 영림당. 그리고 여기가 객사가 있었고, 매야, 공원 있었고, 그리고 택시, 당청, 누구가 있었고, 여기가 이제 사령청, 여기 이청, 아마 이방들이 여기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향청, 지역 원로들이 논의했던. 그리고, 가보시겠지만, 군자정, 저 앞에 있죠? 지금은 군자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연정을 했습니다. 영국에 있었던 정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국민군이 1지는 2기를 통해서 왔고 2기는 2기를 통해서 이게 천치거든요. 2기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감문이 있었고 옛날에는 읍장이 고구가 얼마나 컸냐면 이게 바깥장이에요. 읍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건 바깥장이고 안에는 안장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없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길어서 그냥 정리하고 정리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박원명 군수가 맨 처음에 김북윤 장군과 협상을 할 때 그대로만 내용을 지켰으면 아마 다시 그게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그 민심을 달래고 하라고 하는 안핵사 이용태를 보내면서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말 그대로 동학교인들 입장에서 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색출을 하는데 현안이 됐어요. 그래서 동학교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서 다 집 불질러버렸고 그 다음에 체포 폭행하고 심지어는 아녀자들 말 그대로 겁탈하고 이 관계 역결들이 그 통에 이제 다시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봉규는 이건 아니다 해서 다시 무장으로 선화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장 기포가 3월 20일 날 일어났죠.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다시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백산으로 가죠.
3월 20일 백산보기가 있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장소에 있는 왜냐하면 동영민국이 과거에 그냥 때로 막 몰려다녔다면 그때는 공식적으로 부대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총대장 준봉들 부사령관을 손아준 김대남이 맡습니다. 이게 이제 그 김제의 죽산 쪽에서 바라보는 백산인데요. 백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해발 47m밖에 안 돼요. 근데 사방이 다 뚫려 있기 때문에 방어하는 데는 아주 필요없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쪽 앞에는 공진강이 흘렀고요. 이 뒤에는 잘 아시는 고구천이 흘렀기 때문에 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왜 백산성이 직결할 수밖에 없었냐면 당시만 해도 백산면, 지금의 포항은 백산면이 포부군 가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대림은 포부군을 벗어나서 문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포부군을 벗어나서 하는 영모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주장들을 많이 해서 이 백산성의 부대편서 정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백산성에 가면 이런 현판이 있죠. 아니면 집단이요. 왜냐면 그때 당시 옷은 대부분 광목으로 된 옷, 그런 옷이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얀 옷. 그러다 보니까 앉으면 배창만 보이니까 죽산이었고 쓰면 죽산은 가려지고 하얀 옷만 보이니까 백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대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강령을 하죠. 경문도 하고 4대 명의를 하고 12개 교를 하고 결코 여러 가지 요소로 보면 이게 반정을 노린, 정권을 노린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임금을 비난하는 글귀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이제 북한 공기 모습을 확보로 담은 거죠. 황초연의 이건 이제 엊그제 중요한 시간이네요. 중요한 주장이 있었는데 이 가보 동학 기념탑을 건립하고까지 그 뒷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그때 당시 국가 재건의 의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말 그대로 자기가 일으킨 5.16 혁명과 동학革명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그 내부적에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부터 일어났고 그것이 나중에 이제 박정희 의장까지 보고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의장이 개막식에 참가하게 됐다 이렇게 지금 엊그제 28일 날 학술 세미나에서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왜냐면 김제 출신 서울대 교수인 김상기 박사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전북일보 기자 이치백 기자를 우연히 만나서 이게 동학革命이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뭐 말뚝이라도 하나 박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치백 기자가 좋다 해서 전주에 내려와 있다가 마침 그때 당시 김인 전라북도 지사 그 사람은 현역 중령이었어요. 5.16 때니까 옛날에 현역들이 와서 다 도지 사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다 좋은 생각이다 해서 전라북도 지사 당시에 또 농협 본부장이 또 육군 중령 예백이더라고요. 연결되고 정욱 군수가 또 육군 중령 출신이에요.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성금을 일부 모으자고 해서 400만 원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정욱 씨가 100만 원, 농협이 100만 원, 도지사 100만 원. 그래서 이제 돈이 모자라잖아요. 그때 마침 여러분 박수선 국회의원이라고 아시나 모르겠네. 그분이 공군중장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아마 박정희 의장한테 보고를 했으면 저기서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나도 돈 내줘. 100만 원을 낼게요. 박정희 의장이. 그래서 400만이 모여져서 이 탑이 걸리게 될 때가 엊그제 28일 10월 28일 학술대회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쪽에 그 토론자 한 분은
그 배후에 다 군인들 아니냐. 박정희 의장, 박수선 중장, 도지사 육군 중령, 그 다음에 농협본부장 육군 중령, 정군수, 임백수가 임충수가 그 사람도 육군 중령. 이건 다 뭐 말만 민간인이 했지 군인이 한 거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을 하긴 했더라고. 하여튼 이게 언제 건립됐냐면 1963년에 건립이 돼요. 10월 3일날. 그래서 박정희 의장이 직접 헬기를 타고 오는 거예요. 저도 그 헬기를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데 이제 이때 처음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과거엔 한 번도 쓰지 못했대. 정황 아니었죠 그냥. 민주탄에 처음으로 혁명을 썼는데 그 한 40년 동안 혁명이 안 되다가 2004년에서 특별법 만들어지면서 공식적으로 혁명이 돼요. 이 비에는 예서처로 되어 있는 제폭국민 보루가 안민 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제폭국민 보루가. 근데 직길보와 보울보 차이가 있어요. 동학농민혁명은 보울보자를 써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길보자를 썼어요. 여기다가 인변에 쓰는 보자를 썼죠. 그래서 아마 박정희 장군의 우중을 좀 입고 군인들은 인변에 쓰는 직길보자를 쓰잖아요. 안목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일부 지역에서는 저 탑을 떼가지고 돌보자로 고쳐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저는 그대로 놔두고 역사적 선물이니까 옆에다가 설명을 이렇게 쓰자.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그게 써 있어요. 원래 돌보자를 쓴 고급 안민이어야 되는데 아마 군인이 대건의 의장이다 보니 인변에 쓰는 직길보자를 쓰니까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정호동에도 과거 동학혁명은 농민운동이라고 했다가 농민전쟁이라기도 하고 농민혁명이라는 말이 근데 그때부터 쓰게 됩니다. 그 옆에 가보면 이런 이제 내용이 있죠. 그래서 파란색이 있고 여기 보면 갑오새, 을미적, 병신연간 목가보. 이 갑오새는 이제 의어가라 이게 운율적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갑오 이렇게 써야 돼요. 갑오새 써야 되는데 그냥 날아가는 새가 아니라 어휘에 써서 새를 썼죠. 가자 이렇게 썼죠. 원래는 갑오새. 을미적 그 다음에 을미년이에요. 을미적 허구적 되다 보면 병신된다. 이제 우리가 서두려야 된다 이런 내용의 당시 했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지 대산이 아까 말씀드린 조병갑이가 저그 아버지 영세불망대 세웠던 애가 계산이었어요. 모의의 사발통로 계산했던 애가 78년이고 혁명이 일어날 때 그게 가보년. 그 다음에 을미년이 무엇이 일어나요? 을미사변이 일어나잖아요. 명성한우가 항우가 최동해가 95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병신년이에요. 병신년에는 고종이 어디로 가요? 너 러시아 공방으로 1년 가보잖아요. 아간 파죠. 우리가 이 얘기는 아간 파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국가유공자는 을미 외병 때부터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가보년에 일어났던 2차 봉기 1894년 9월 이후에는 항일전쟁을 했는데 아직 그것이 정리가 안 돼서 지금 그 지역에 윤유병원이 좀 법안을 냈죠. 근데 지금 아직 국가보훈처가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뭐 한표현 법규대법 28일 날 한표현 전적지가 현재 위치가 아니라는 주장이 판결에서 문제제기가 있어가지고 학술대회를 했는데 당시 여러분 가보면 한표현 거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시봉이라든지 시루봉도 같이 아마 전투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고 결론을 냈어요. 그래서 이 전적기 해놓은 것이 이게 위치가 틀렸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좀 엊그제 28일 학술대회에서 있었어요. 이것은 22년에 대막들 이전에 한번 볼까요? 원래는 이렇게 써 있어요. 전봉준 장군만 뚝 서 있죠. 이게 이제 김경승 작가 한국의 조각가의
1인자였죠, 김경선. 근데 이분이 친일 행각이 드러나가지고, 동국민군이 항일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친일 행각한 사람을 종합군 여기다 세워놓을 수 있냐 해서, 이걸 이제 옮겨서 지금 수장고에 넣고, 22년에 지역 성금 예산을 위해서 분멸 바람길을 견학을 했죠. 이건 이제 동봉준 장군을 이시로 사람인자예요. 사람인자로 또 형성돼서 또 아이러니하게도 홍태현 전적기 정화 기념비라면 이게 정교한, 그러니까 아까 기념탑은 박정희 장군이 주도는 안 했지만 세웠고, 아까 81년에 와서 그 얘기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천안군 우리 전시다더라. 그러면 유적지 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정화 사업이 오늘날 정화 사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87년에 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저쪽 막 써져 있고, 선현대로 거룩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전두환 대통령의 유시로 큰 싸움 들던 이곳을 정화하고 길을 세우는데, 여기를 정으로 어떻게 사람들이 쪼아버리는 거야.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복 하나 사진이 많지 않아요? 1934년 조선사 편수희가 찍었던 당시 중학교 옆에 있었던 공원 객사 모습. 아마 이게 객사고 이게 공연사. 또 이거 말고도 몇 장이 있는데. 오늘 여기 아마 그때 가시면 여기도 한번 들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지역에서는 아무 정황이 없었는데 천안전시들이 모여서 1954년 근데 6.25 막 끝나고 김봉준 장군의 단수를 만들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공항농민혁명이 안에서 혁명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천안전시들이 모여서 여기에 단수를 만들었어요. 물론 허묘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유골이 없어. 천하중 장군도 유골이 없습니다. 지금 그 후손들이 상평용으로 해놓는데 김계란 장군도 유골이 없습니다. 공공이 지금실 답이었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최경선 장군은 유골이 있어요. 그 유족들이 서울에서 몰래 빼왔어요. 그래서 낮에도 산에 숨어 있고 밤에만 운구를 했어요. 그래서 출포까지 와가지고 있다가 여기다 보세요. 아까 최일직 선생이 썼던 1980년에 쓴 공학혁명사를 읽어보면 지금은 조금 무리가 있지만 획기적인 내용을 정리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치아를 좀 가지고 있는데 조만간 상으로 막 뛰어갔는데 일단 금년도 고비양교에서 하는 행사를 마지막으로